이때 영상의 상부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진의 사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본 태왕은 진의 호의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고구려 조정에서는 저를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선태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안국군을 후계로 정하신 일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옵니다. 그럴진데 어찌 저를 이토록 시험하십니까? 그 무슨 말인가? 그대는 사신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도 무례한가? 안국군이 눈만 껌뻑이는 상보를 대신하여 호통을 쳤다. 사신은 그럼에도 웃음기가 남아있는 얼굴로 말을 이었다. 고구려 태왕께서 저를 놀리시니 웃으며 답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과거 전국시대 때 적국 사신의 암살을 피하기 위해 한나라가 왕을 간장한 신라를 내세운 적이 있고, 제 나라는 명민한 왕의 자태를 숨기기 위해 미혹한 자를 대신 용상에 앉혀 사신을 맡기도 했지만, 본 사신은 진정 신태왕의 즉위를 경하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바 더 이상 저를 시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신은 말을 끝내자 허리를 펴고 안국군 앞으로 다가가 섰다. 그리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 진제의 사절이 새로운 고구려 태왕을 배웁니다. 갑자기 대전이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해지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안국군에게 집중된 가운데 그의 성난 목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렸다. 그대는 더 이상 무례를 범하지 말라. 번년이 태왕 폐하께서 계신데 이 무슨 실례란 말인가? 예? 그대는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검은 속셈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가? 사신은 진정으로 놀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외쳤다. 그럴 리가. 안국군이 즉위했다는 소문은 저희 진나라 안에 퍼질 대로 퍼져 있습니다. 사신은 더 이상 무례를 범하지 말라. 이쯤이면 너의 목을 베어도 너희 나라 황제가 할 말이 없을 터.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라. 칼을 가지고 오라. 안국군이 성난 목소리로 외치자 그제야 사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거쳤다. 그리고 황급히 상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태왕 폐하, 용서하십시오. 진정으로 몰라 배웠나이다. 상부는 분기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지만 딱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대신 안국군의 옆모습을 도끼 어린 눈으로 훔쳐볼 뿐이었다. 이날 사신의 방문은 그렇게 황당하게 끝이 났다. 전날의 일을 되짚어보던 고구가 분노와 우려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신은 낙양에서 대장군의 후계 지명사실을 들었다고 변명하지만 대장군을 음해하려는 얕은 꾀에 불과합니다. 모르는 바 아니다. 하나 국상과 폐하는 이미 그 꾀에 넘어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설사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대장군을 제거할 좋은 핑곗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들 어쩌겠는가? 이대로 계실 것입니까? 안국군은 그 물음에 답하는 대신 고구를 극히 쳐다보았다. 노장군의 주름진 눈매에 회환이 맺혔다. 내 선왕폐하 생전에 하해 같은 은혜를 입어 전장에 나가 선봉을 서서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얻었네. 자네들과 같은 좋은 수하도 얻었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 그만하면 장수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은가? 대장군, 갑자기 안국군의 목소리가 노기를 띄었다. 내 용모를 꾀할까?
그리하여 이 늙은이의 여생을 왕으로 지내는 것이 옳겠는가? 국상의 농간이 아니었다면 어차피 태자에게 가지 않았을 왕위입니다. 그런데 어찌 역모라 하겠습니까? 이미 왕위에 오르신 태왕폐하가 계시지 않은가? 그것을 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역모이다. 상부 태자는 아니 현 태왕은 성정이 포악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게다가 옹졸하기까지 해서 제 한 몸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소인입니다. 어찌 고구려의 과업인 서진을 수행해 한사군을 멸하겠습니까? 고구는 말을 가려 하라. 대장군, 언제부터 태왕을 신하들이 정하였는가? 서진은 꿈도 못 꾼다 하더라도 저는 이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이 걱정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 이 나라가 위태롭다 하는가? 진의 혼란을 틈타 여하 이북에는 온갖 오랑캐가 창궐하여 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뜻 있는 진의 장수들도 낭랑과 현도를 비롯한 유주 땅에 들어와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고구려 땅을 노리고 있음을 누구보다 대장군께서 잘 아실 터인데 어찌 모를 척 하십니까? 대장군께서 미리 양맥 땅에 군사를 키워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고구의 열기찬 얼굴을 바라보며 안국고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우리 시대에 내 할 바를 다 한 것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새로이 할 일을 해야지. 대장군, 내가 역모를 꾀하여 왕위를 취하면 그때에는 지금보다 고구려가 강해질 것 같은가? 이르다 뿐입니까? 그 기계는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기계가 하늘에 닿는다. 역모로서 나라를 취한 자를 신하와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따르겠는가? 결연한 어조를 이어가는 안국군 앞에서 고구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한동안 고구를 그윽이 바라보던 안국군이 말을 이었다. 칼은 칼을 부르고 역모는 역모를 낳는 법이야. 나라가 사직과 전통을 중시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국상 역시 폐하의 청정이 다소 거칠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그 왕통을 지키려 하는 걸세. 아마 그도 이 늙은이에게 닥칠 일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장군, 그대가 할 말이 그뿐이라면 이제 그만 물러가라. 역모를 꾀하라 하는 수하를 어찌 곁에 두겠는가? 여보게 창조리, 자네도 뭐라 말을 해보게. 왜 아무 말이 없는가? 고구는 답답한 듯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만 있는 창조리를 향해 신란의 눈짓을 했다. 그럼에도 창조리는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쉬 입을 열려들지 않았다. 창조리, 그대도 내게 할 말이 있는가? 안국군의 속 깊은 눈길이 자신의 얼굴에 한참 머무르자 창조리는 그제야 입술을 뗐다. 대장군,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30 남짓한 젊은 무관이었지만 창조리는 안국군이 가장 신임하는 군작가였다. 해보게, 제가 대장군을 처음 찾아뵈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안국군의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창조리를 처음 만나던 날의 기억이 시럭시럭 되새겨지는 것이었다. 서천왕 11년 10월 고구려 북방을 침범한 숙신의 군사들은 날래고 용감했다.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세력을 키운 숙신의 병력은 수천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여느 때의 노력질과는 달리 노련한 족장 아달 상목의 지휘 아래 숙신은 일사분란하게 고구려 성들을 격파하며 파죽지수로 남하했다.
서천왕은 용맹하고 지략이 있는 자신의 아우 달가로 하여금 숙신군을 막도록 명했다. 대장군 달가의 신출 규모란 용병술에 따라 고구려 기병들은 숙신군의 양쪽 측면을 찌르고 도주하기를 반복했고, 이에 대열이 무너진 숙신군은 연전연패하며 북쪽으로 쫓겨가 달러성에서 운명을 건 일전을 겨루게 되었다. 그러나 달가로서도 이 전투가 쉽지만은 않았다. 수신군이 천의 요새인 달러성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출정치 않고 응전하자 고구려 군의 주력 부대인 기병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것이었다. 전투가 길어지자 병사들은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사기가 날로 떨어져 갔다. 눈이 쌓이면서 길이 막혀 보급도 원활치 않았다. 게다가 살을 애는 듯한 북방의 겨울 날씨도 무시할 수 없는 적이었다. 달가는 지친 병사들을 고려해 그쯤에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모양 있게 군사를 물릴 방책을 고심하고 있을 때 창돌이가 군영으로 자신을 찾아왔다. 대장군께서는 이 전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달가는 창돌이의 도발적인 말투에 분개했으나 곧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챘다. 까닭없이 그 말을 하려고 내 진정을 찾았을 리는 없고 그대는 내게 무슨 조언을 하려 하는가? 이 성의 공방전은 숙신의 침략으로부터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즉 대장군께서는 이미 할 바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물러남이 어떠하신지요? 달가는 실망스럽다는 투로 대답했다. 나도 이미 그리 생각하고 있다. 그대는 고작 그 말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는가? 그러나 대장군께서는 물러나는 것만을 생각하고 계실 터 이제부터는 숙신을 정벌하기 위한 원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무슨 말장난인가? 그것은 내가 정할 일도 아닐 뿐더러 매우 긴 시일이 걸리는 일이다. 그때 가서 어찌 지금과 전황이 같다 할 수 있겠는가? 달가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창돌이는 물러갈 기색 없이 자리에 앉아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는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으니 적이 전방에 꾸린 전사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한 전쟁이라면 적의 후방 또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군막을 나서려던 달가는 무엇 생각이 미친 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당당하고 열정적인 창돌이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다. 대장군께서 생각을 바꾸시면 전쟁의 방향이 바뀝니다. 계속 말해보라. 고구려와 숙신은 지금껏 군사와 군사가 겨루어 그 강하고 약함에 따라 물러서고 나아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은 천혜의 요새인 달러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약을 재는 전쟁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적과 싸워 이기려면 이제 그 이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적을 성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겠지요. 어찌해야 그들을 나오게 하겠는가? 간단합니다. 군사를 돌려 다른 길로 그들의 나라 깊숙이 진군하십시오. 난들 그것을 몰라서 묻겠는가? 그러면 적이 다시 성에서 나와 고구려 땅을 유린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시 회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적은 다시 달러성으로 들어가겠지. 물고 물리는 싸움이 반복될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의 적은 숙시뿐이 아니니 그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 할 것이다. 대장군의 힐난에도 불구하고 창돌이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고구려 땅과 소시 땅 중 어느 쪽이 큽니까?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물론 고구려 땅이 훨씬 크지.
고구려군과 숙신군 중 어느 쪽이 빠릅니까? 우리 고구려군은 대부분이 기병이다. 좋기 6-7배는 빠르겠지. 그렇다면 어느 쪽이 먼저 상대의 도성을 점령하겠습니까? 창조리 말에 달가는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그제야 창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들은 것이다. 아, 나는 지키려고만 했지 이길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먼저 군사를 보병과 기병이 두 갈래로 나누십시오. 기병은 나아가고 보병은 물러서는 것입니다. 기병은 말을 달려 숙신의 번거지 헐한줄을 침공한 후 바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허를 찔린 숙신군은 달로성에 남아있던 군사를 급히 헐한주로 보낼 것입니다. 이때 물러났던 보병이 빈 달로성을 입성하고 숙신군의 뒤를 추격하면 적군은 우리 기병과 보병 사이에 끼어 도망칠 곳이 없어집니다. 달가는 그 길로 창조리를 군사로 삼아 그의 책략대로 용병술을 펼쳤고 창조리의 전술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고구려군은 달로성에 입성했다. 그 길로 내처 헐한주성까지 종령한 달가는 숙신의 대독장 아달상 목을 잡아 목을 친 후 7개 부락을 군령에 예속시키고 끝까지 저항하던 600여 호를 부여히 남쪽 어촌으로 이주시켰다. 그동안 숙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천 명의 고구려 백성들을 이끌고 개선하는 대장군 달가의 옆에는 창조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긴 회상에서 깨어난 안국군이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내 어찌 그때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지키려는 생각에만 얽매여 있던 나를 자네가 깨우쳐 주었었지. 저는 그때와 다름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국군은 창조리의 말을 찬찬히 되새겨 보았으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다시 물었다. 그때와 다름없다? 무슨 뜻인가? 역시 지키려는 생각을 버리고 가지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용서하십시오, 대장군. 창조리는 품에서 단도를 꺼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는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세차게 내리쳤다. 앗! 고구가 놀라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안국군은 침중한 눈길로 창조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먼저 제 손가락을 잘라 용서를 구합니다. 말하게. 이미 대장군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대장군께서는 죽음으로 후사를 도모해야 합니다. 즉 대장군은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고구가 상을 치며 일어났다. 창조리, 자네 어찌 대장군의 안전에서 그런 망발을 내뱉는가? 안국군은 손짓으로 고구를 진정시키고는 물끄러미 창조리를 쳐다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통지로 지녀온 믿음이 밴 조용한 눈길이었다. 상부는 그 누구보다도 덜고 공을 우선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상부는 그 누구보다도 덜고공을 우선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학문을 좋아하고 성정이 온순한 덜고공이 사자인 것을 늘 안타까워하셨기에 옹졸한 상부는 깊은 질투를 키워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반대했던 신하들이 덜고공의 왕위계승을 주장했던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진의 사신으로 인해 덜고공을 향하던 칼끝이 대장군에게 먼저 겨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선언하듯 내뱉는 창조리의 말에 고구는 깊은 숨을 토해냈다.
하지만 대장군께서는 죽음으로써 후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의로운 후사가 이어진다는 건 바로 상부의 날이 줄어드는 이치입니다. 으하하하하하. 갑자기 안국군이 앙첨돼서 했다. 으하하하하하하. 거침없이 웃어젖히던 안국군이 웃음을 뚝 그치고는 무릎 걸음으로 다가가 창돌이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이 눈에서는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님께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나. 고구려의 밀알이 되시는 겁니다. 내 기꺼이 웃으며 죽음을 맞으리라. 안국군의 쉰 목소리는 고구와 창조리의 흐느끼는 소리에 묻혀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상부는 즉위 후 처음으로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열병식에 참석했다. 더부수, 착부, 500이 넘는 군고병의 요란스러운 북소리와 진소리를 뚫고 총사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2000명 장사들이 도끼를 높이 들었다. 한 번 흔든 후 어깨 위에 걸쳤다. 갑사 발도. 그러자 바람이 허공을 가름과 동시에 갑옷으로 중무장한 5000이 넘는 군병이 칼과 검을 공중으로 들어 크게 한 번 그은 다음 옆구리에 갖다 댔다. 궁수차시. 다시 총사령이 구령이 터져 나오자 강군부대가 송곳 화살을 재고 하늘을 향해 활을 한 번 겨눈 후 화살을 전통에 놓고 대오에 합류했다. 중갑기 앞으로. 그러자 고구려 최고의 간병들인 중갑 기병들이 핏줄이 투박하게 튀어나온 우악스러운 손길로 말꼬비를 휘어잡은 채 대열 앞을 지나가는 상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고구려의 왕이라는 지위는 진정 감격스러웠다. 이 막강한 군세가 모두 왕의 손짓 한 번에 의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기도 물러서기도 하는 것이었다. 어가 위에서 감격 어린 표정을 짓고 있던 상부는 각 부대별로 갑자기 터져나오는 함성에 깜짝 놀랐다. 증갑대 태왕폐하께 충성을 맹세하옵니다. 궁수대 목숨을 바쳐 태왕폐하를 지키겠나이다. 고구려 만세, 태왕폐하 만세.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우렁차고 결연한 병사들의 함성이었다. 상부는 스스로 저유를 느끼며 손을 높이 쳐들었다. 이런 대군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관자놀이가 솟아올랐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하고 있던 반란에 대한 두려움은 그야말로 씻은 듯 사라졌다. 어떤 장수들, 어떤 군세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어림없다는 자신감이 확연히 생기면서 상부는 고구려 왕이라는 자리에 존엄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흥분과 자신감 속에서 열병을 마친 상부는 대전에 들자 느닷없이 분노에 찬 음성을 토해냈다. 여봐라, 대역죄인 달가를 대령하라. 신하들은 그제야 어째서 안국군이 신왕의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열병식 직전 상부에 의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부의 영에 따라 달가는 백관이 시립한 가운데 대전에 무릎이 꿇렸다. 그대는 어찌하여 영모를 꾀하였는가? 그런 적이 없어. 이미 그대의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거늘 어찌 발뺌하려 하는가? 오늘의 죽음이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으니 할 말 또한 없어. 타국의 사신이 너를 왕이라 불렀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것은 진의 음모요. 태왕은 부디 저들의 사특한 의도를 헤아리셔서 내 사후에도 그들을 경계해야만 하오.
무슨 소린가? 진과 우리 거구려는 지금껏 한 차례도 전쟁을 치른 바 없다. 저위 시절에는 무도한 광구검이란 자가 이 땅을 유린하고 덩천대왕을 사지로 본 적이 있지만 사마씨가 중원을 일통한 이래로 그들과 창끝을 겨눈 적이 없는데 어찌 그들의 음모를 핑계하는가? 나는 한평생 고구려의 과업인 서진에 매진해왔고 이제 낙랑을 비롯한 한상군을 멸하기 위한 출병을 계획하고 있어 이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오. 닥쳐라. 너는 영옥이고 나는 소졸이란 뜻이냐? 너는 그저 함께 모의한 자들의 이름을 말한 것이다. 이때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안국군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창졸이었다. 태왕폐하, 내 놈은 또 무엇이냐? 신은 죄인이 숙신에 있던 시절 그를 따라 정군하던 창졸이라 하옵니다. 상부의 눈이 번뜩였다. 내 놈은 죄인의 무고함을 외치러 나왔느냐? 아니옵니다. 그와 반대로 죄인이 획책한 역모의 내용을 고하러 나왔나이다. 고하라. 창졸이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안국군의 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창졸이가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신왕 3부는 일심이 많고 담의자가 고구려의 주인으로 합당하지 않다. 서쪽으로는 진, 북쪽으로는 선비 등 수많은 적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은 판국에 산부와 같은 무능한 자가 군권을 통솔한다면 어찌 고구려의 앞날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또한 밝디 밝은 알목을 가졌던 성왕폐하가 어찌 상부를 후계자로 삼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유언을 들었다는 자가 상부와 한통속인 상루뿐이거늘 이는 조작된 바가 분명하다. 나 안국군 달가는 고구려의 앞날을 걱정하는 왕족으로서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상부는 부들부들 떨며 다가와 창졸이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잡아챘다. 이것이 무엇이냐? 죄인이 일전 제게 건넨 밀서입니다. 죄인이 지위가 높고 조정에서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태왕께 직접 고하려 했으나 신의 직급이 낮아 태왕폐하를 배울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고하는 것입니다. 안국군의 인을 확인한 산부는 미친듯이 웃어쳤다. 정말로 모의를 꾸몄었구나. 정말이었더란 말인가. 으하하하. 상부의 광기 어린 웃음이 대전을 가득 메웠다.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는 마당에 역모가 사실로 드러나자 스스로의 예지력에 감탄하며 광설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이윽고 갑자기 웃음을 그친 상부가 창졸이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 또한 역모에 연루된 자가 아닌가? 오늘 달가의 죄가 발각되자 이제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태왕폐하를 알현하려고 청한 기록이 있을 것이옵니다. 신과 같이 미천한 자가 어찌 중대사 없이 폐하를 몇 번이고 배려하겠나이까? 산부가 그 즉시 사물을 관장하는 관리를 불러 확인한즉 사실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자 산부는 뒤편에 시집해 있던 호위무사의 칼을 뽑아 관리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얼어붙은 신료들의 머리 위로 산부의 음산한 목소리가 떨어져 내렸다. 이런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쳤으니 내 놈은 100번 죽어 마땅하다. 내가 예지력이 없었던들 꼼짝없이 역모에 당하고 말았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안국군을 돌아보며 분연히 외쳤다. 죄인 달가는 이래도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가?
안국군은 말이 없었다. 그래도 내가 선왕이 아우이자 내 숙부 자리인 것을 감안하며 사지를 찢는 거열형을 거두고 덕초를 내리거늘 어찌 서둘러 목숨을 끊지 않는가. 안국군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훑어보았다. 대부분이 신하가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생사를 초월한 듯한 안국군과 눈이 마주치자 모두 고개를 떨어뜨렸다. 안국군의 눈길이 마지막으로 창조리에게 닿았다.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창조리는 눈이 마주치자 잠깐 바라보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안국군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상부의 개, 죽어서도 창조리, 너만은 잊지 않겠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안국군은 덕초즙이 가득 찬 그릇을 들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덕초를 들이켜 후 똑바로 앉아 이글거리는 눈으로 상부를 노려보던 안국군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곧 이어 그의 몸은 마지막 도끼질에 무너지는 아름드리 거목처럼 외로 쓰러졌다. 안국군이 죽은 이후 그의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의 측근들이 처형당했다. 산부가 평소 자신이 눈밖에 났던 자를 가리키며 창조리가 그의 죄를 고변했고 그러면 상부는 스스로 예지력에 기뻐하며 용모죄를 씌웠다. 단 한 사람 고구마는 이미 며칠 전 안국군의 심부름으로 도성을 빠져나갔기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왕이 된 상부는 겁이 많고 남을 잘 믿지 못했다. 조금이나마 쇠가 크다 싶은 신하들은 영모에 연루시켜 죽이고자 했고 창조리는 상부가 기대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국상상로를 비롯해 상부의 측근들은 쾌재를 불렀지만 애초부터 상부를 반대했던 신하들의 원한은 미쳐 날뛰는 왕 상부보다도 창조리를 향해 더 커져갔다. 그리고 그 원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창조리에 대한 상부의 신뢰는 깊어만 갔다. 과인에게 창조리가 있으면 한고조 유방에게 장량이 있는 것과 같다. 상부는 창조리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고 가려운 데가 있으면 미리 알아채어 시원하게 긁어주니 이제는 이전의 어느 측근보다 더 믿게 되어 한시도 그를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시기심 많고 옹졸한 인간이 늘 그렇듯 상부는 자신의 왕위가 안전해지고 창조리가 모든 걸 도맡아 처리하자 다시금 여색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루는 상부가 화후를 불렀다. 절번부 부근의 농가에서 자란 화후는 처녀 태가 나기 시작할 무렵 변방을 순시하던 서천왕이 눈에 띄어 도성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자태가 궁궐의 다른 여자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날부터 서천왕의 애정을 독차지하게 되었던 그녀가 이제 청상의 미망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상부는 화후의 눈빛을 떠올렸다. 화후는 곧잘 꿈꾸는 듯한 시선으로 멍하니 사람을 의시하곤 했는데 그 눈빛이 보는 사람을 노상 들뜨게 했다.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오직 애처구실만 하던 그녀는 서천왕이 서거한 후로 자신의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던 차에 상부가 자신을 부르자 반가운 중에도 당혹스러웠다. 선왕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면 그냥 이치기 일수인 숙명을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포악하기로 소문난 상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한참을 고민하던 화후는 마침내 최대한 예를 갖춘 모습으로 그를 대해야 한다 생각하고는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상부가 기다리는 정전으로 들어섰다.
산부는 수하를 물리치고 혼자 화후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들어서자 입을 꾹 다문 채 동작 하나하나를 살폈다. 화후는 산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도 건네지 않자 어디에 몸을 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이 자리에 오면서 화후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은 산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윗자리로 모시고 선왕 대신 모후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신도 극진한 공대를 하여 그의 사나움을 묻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산부는 화후가 정전에 든 후 내내 아무런 말도 없었다. 화후는 망설이다가 산부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비록 모후의 위치라 하더라도 왕이 고개를 숙일 때까지 꼿꼿이 기다리는 건 적합치 않다 생각한 때문이었다. 신첩이 폐하를 이년아 이리 오너라. 화후는 화들짝 놀랐다. 산부는 자신을 티끌 만큼도 모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인 채 앉아만 있던 화후는 산부가 성큼 다가와 대뜸 머리채를 휘어잡다 웬마디 비명을 토해냈다. 이년이 앙큼을 떠는 게로구나. 내 평소에 내 목구멍에서 짐승 소리가 나게 달구어주고 싶었다. 산부는 정전 침전을 가리는 윈이 아니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선왕이 정사를 논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부왕이 여자를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발가벗겼다. 이년아 이제부터 너 하기에 달렸어. 내가 날 만족시킨다면 부귀영화가 보장되겠지만 쓸데없이 앙탈이나 떨면 팔다리를 자르고 몸통은 돼지우리에 던져 넣을 거야. 알았어? 네. 아무렇게나 처박힌 화후는 숨만 헐떡일 뿐 어떤 거부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한바탕 악몽 같았다. 바들바들 떠는 화후를 바라보며 산부는 시뻘건 목젖을 드러내 큰 웃음을 토해냈다.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그의 악기 같은 웃음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